이렇게 말했다. 이제 소설 수업 마지막이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저희가 배웠던 소설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문학적인 개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배우셨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황만근은 아시다시피 유복자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전장의 포탄 이런 것들을 구경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황만근의 어머니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8달 만에 태어난 황만근, 그래서 뭔가 팔푼이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반쪽짜리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정말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문제 볼게요. 1번 인물들의 행위를 과장한 것이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과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해학성이죠. 그래서 이런 1번의 보기는 다른 작품에서 충분히 다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극적인 반전이 저희가 일어나려면 뭔가 엄청난 사건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회의예요. 그런 회의의 여러분들 내용인데 특별히 뭔가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어서 반전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이죠. 구어체 사투리를 구사해서 작품의 현장감, 사실감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사투리나 이런 방언이 사용된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보시면은 섬세한 인물 묘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섬세한 묘사가 이게 내면이든 아니면 외면이든 간에 여기서는 이게 중심보다는 어때요?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황만근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는 이 소설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장면 변화에 따라 서술 시점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장면이 변하려면 공간적 배경이 확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 시점이 바뀐다는 것은 서술자가 교체된다는 말인데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주되게 사건이 서술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과는 관련이 없으나 서술자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입체감을 준다라든가 어떤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다각도로 보게 해준다 이런 보기들은 이게 해당하는 이제 소설들에서는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표현 방법과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표현 효과가 이 작품과 해당이 없다고 할지라도 얘 둘이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2번은 이 소설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순행적 구성 방식의 소설이다 보니 사건의 흐름, 사건의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다처럼 황만근이 살아온 삶, 일화들은 중간중간에 사실 좀 들어가 있어서 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의 순서를 우리가 짚어보면 먼저는 이거겠죠. 라겠죠. 이장이 소집한 회의.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농민 걸기 대회를 참가하자고 독려를 했었죠. 이장이 전체 참가하자. 경운기 끌고 면사무소 앞에 집합해서 우리 단체로 군청까지 한번 행진을 해보자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게 이장이 소집한 회의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로 황만근이 실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2번째고 그러고 나서 이 황만근의 실종과 관련해서 민씨가 마을에 가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마을 회의가 한 번 더 열리죠. 그리고 이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번은 틀린 설명이죠. 가는 시간상으로 다와 라 사이에 아니죠. 그쵸? 라가 먼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민씨가 소집한 회의야 이장이 소집한 회의가 분위기가 동일하다. 그렇지 않죠. 이게 이장이 소집한 마을회의는 좀 그래도 평온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황만근 실종으로 인해서 민씨는
이장을 자꾸 추궁하고 있고, 이장은 민씨에게 계속 책임을 회피하면서 항변하는 입장이죠. 굉장히 갈등의 고조가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 분위기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나와 나를 통해서 이 각각의 이장과 민씨가 소집한 회의를 통해서 황만근이 어떻게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뭐 4번도 5번도 읽어보시면 틀린 내용이죠. 다의 요약한 내용이 나와라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아예 틀린 말이고요. 나를 개최한 이유가 나에서 해결되지 못한 거 아니죠. 순서가 아예 바뀌었죠. 나를 개최한 이유는 차라리 나를 개최한 이유는 가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가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민씨가 회의를 소집했다. 뭐 이렇게 보면 좀 더 적절한 답이 될 수도 있겠다. 그쵸? 자, 3번 볼게요. 위글을 이제 감상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소설의 일부 내용을 여기다 제시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일단 5번이죠. 그래서 황만근의 희생, 이건 맞아요. 그쵸?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에 이르렀다. 예,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여러분들 맞는 설명이지만 보면 반편을 취급받던 황만근이 농민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이런 부분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겨운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장기적 영농 정책이 없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걸기대회가 열린 이유죠, 이게. 걸기대회가 열린 이유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사실 저희가 작품 전체적으로도 보시긴 했지만 원칙을 지켰던 사람이 오히려 죽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원칙을 지킨 사람이 손해보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라는 것도 일반화시킬 수 있을 거고요. 4번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를 사느라 빚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실상은 이런 부분에서 연대보증이라든가 저희 했었잖아요. 이렇게 융자금 상환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하거나 마을 동네 전체가 야반도주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2쪽, 13쪽에 걸쳐서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 지금 12쪽에 보시면 굉장히 지문이 길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볼게요. 1번. 마을에 관해서 모인 동네 사람들 중에서 황만근의 소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죠. 민씨가 물어보잖아요. 황만근 씨 본 사람 있나요? 그랬더니 어때요? 황씨들이 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고개를 흔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민씨는 황만근의 아들로부터 실종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됐죠. 이번의 내용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3번 황동수는 황만근의 과거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가 외박을 한 적이 없다는 황재석 씨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 여기 틀렸죠. 여기까지 맞아요. 과거의 사건을 언급했어요. 한 번은 외박한 일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언급하면서 동의하고 있지 않았죠. 외박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황재석 말에 아니요. 하루는 외박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이제 토끼와 관련된 일이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거기 토끼와 관련된 지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장은 그날이 장날이었으니 황만근의 실종이 술 때문이라고 짐작하면서 굳이 걔 때문에 소 여물도 못 주고 이렇게 모여야 하냐 이러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화에서 나오죠. 5번 황재석 씨는 황만근의 평소 행적 얘가 그냥 없어질 애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까지 집으로 오지 않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외적 증거, 이제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제시를 하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바보 취급을 당하는 농민 황만근의 삶을 다루고 있다. 어떻게 다루고 있냐? 작가는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우직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삶을 대비하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민씨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었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의 내용이 그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탈곡기, 건조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 빚으로 산 거 아니냐. 농사 지어봐야 급이 갚느라고 정신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계화 영농이라는 것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어때요? 오히려 빚을 지게 하는 농촌의 현실을 보여줬었잖아요.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서로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은 옆집에서 화가 나서라도 산다 이거죠.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엔 소를 다 집에 돌렸었다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며 농사 짓던 이런 농촌 옛날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진 현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내용은 뭐냐면, 저도남도 해로운 농약을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면 그만인가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그 당시에 소설에 반영된 상황적 시대적 현실을 얘기하기보다는 농약과 비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황만근의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한 번 더 보면 4번의 이유는 뭐냐면 인심 좋게 자금을 빌려준 척 하더니 그 자금을 상환 능력, 갚을 사람도 없는 사람들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파산 지경까지 몰아넣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어나든 듯이 선심 쓰듯이 줬던 이런 자금들이 결국에는 빚을 지우고 빚을 못 갚냐고 막 압박해서 결국 그 농가가 파산하게 만드는 농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됐었죠. 마지막 미음은 여러분들 뭐냐면 황만근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나는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면서 안 망하고, 그러니까 빚을 안 져서 안 망하고 100년을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소신껏 농사를 짓겠다는 인물의 우직한 모습, 소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들 사건 중에 소재로 되는 것이 걸기대회였습니다. 그럼 걸기대회가 이 소설에서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황만근의 성품을 드러내죠. 왜냐면 다른 사람은 지키지 않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방침을 얘는 끝까지 지키잖아요. 방침을 지키기 위해 어때요? 엄청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낡은 경운기를 몰고 결국 군청까지 가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때요? 황만근이 결국 죽으면서 비극적인 사건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왜 틀렸는지를 한번 짚으면서 볼게요. 자, 2번. 이장의 행동 변화 유도했다?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여전히 황만근 실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죠. 앞부분부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와 사건과 연결되어 약간 물음표일 텐데 여기 보시면 확실히 아니죠. 민씨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암시한다. 아니죠. 자, 4번. 대립하던 마을 사람들이 화해하고 위기를 극복한다. 아니고요. 민씨로 하여금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깨닫게 했다. 아닙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 부분인데 저희가 방금 앞에서 풀었던 내용이에요.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1번이에요. 황만근의 말을 민씨의 시선을 통해서 푼다. 즉 해석하고 있다,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은 황만근의 말을 인용한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내적 갈등을 드러냈다?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민씨가 반성했다? 아니고요. 4번 민씨와
황망근의 처지가 민씨의 말 때문에 과거와 대비됐다? 아니죠. 이 사람은 항상 과거부터,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항상 올곧고 일관된 사람이었잖아요. 대비가 될 수 없고요. 민씨가 황망근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이런 생각의 변화는 일어났죠. 그 다음에 5번 황망근의 말에 민씨의 말을 덧붙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황망근과 민씨가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황망근이 병무청에서 이제 그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이제 토끼를 만나는 장면에 대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볼게요. 황망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민씨는 달리 생각한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토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신체 검사를 받고 군대 이제 징집영장이 나와서 늦게 끝나서 이제 버스가 다 놓쳤고 이제 집에 이제 걸어서 가는 건데 그 넘는 고개 중에서 토끼귀신이 나오던 고개가 있었는데 그 고개를 넘다가 정말 거대한 토끼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끼 사건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그럴까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끼를 만났는데 토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거대한 토끼는 그러니까 엄청 큰 토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토끼가 아니다. 토끼 약간 귀신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여기서 죽는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너는 집에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망근은 보세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황망근은 두려움을 느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밤에 갑자기 거대한 토끼를 만났는데 너는 여기서 죽는다, 집에 못 간다고 했으니까 두려움을 느끼면 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토끼를 미치면 비키라고 막 소리를 질렀으나 토끼를 미친 황망근의 팔이 토끼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마치 진공청소기에 빨려드는 것처럼 쑥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하지 않은, 현실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여러분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황망근이 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래요. 황망근이 막 마을 뒤에 보셔서 알다시피 황망근이 토끼와 관련된 얘기를 마을 사람들한테 막 했고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민씨가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황망근은 어리숙한 사람이니까 뭔가 진공청소기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기가 어렵겠죠. 어찌됐든 이제 황망근은 그래서 한쪽 발로 나무를 붙잡으면서 토끼에게 빨려가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얘 둘이 황망근과 토끼가 서로 이제 대치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대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서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즉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된 거죠. 시간이 경과됐어요. 근데 이게 귀신이다 보니 아침에는 있을 수가 없나 보죠. 갑자기 토끼가 내내 황망근을 빨아들이려고 해서 황망근이 한쪽 나무에다가 이제 잡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토끼가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나를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황망근 입장에선 어이가 없죠. 본인이 잡고 있는데. 그런데 황망근도 괜히 오기가 나서 이제 토끼 때문에 이제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너를 잡아먹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막 어머니 목도리도 하고 토시도 하고 장갑도 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이제 죽었다 자스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토끼가 막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 팔을 빼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황망근이 내 소원을 3가지 들어주기 전까지 니까의 거는 못 간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현실적인 사건의 이제 연속이기는 합니다. 자, 넘겨서 14쪽 볼게요. 자, 그래서 소원을 3개 빌죠. 첫 번째 소원은 우리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시는 거, 만수무강하시는 겁니다. 팥죽 할마의 거치라는 것은 밑에 이제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씨는 모른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좀 흐름이 이제 끊기는 경향이 있고요. 토끼가 알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은 그랬더니 두 번째 이제 소원이 여우같이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 그래요? 송편을 3번 먹으면 즉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이제 네 집으로 올 거야. 다음은 무엇이냐 했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알겠다. 이제 나를 놓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황망근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네가 갚으리면 되지. 바보자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까지 되게 비현실적인 사건이긴 한데 망근이하고 거대한 토끼가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토끼 때문에 망근이가 토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망근이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경과가 돼서 아침이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었죠.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토끼가 어쩔 수 없이 망근이의 토끼를 3번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가 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토끼가 속았다는 거 알아서 얼굴을 무섭게 부풀렸다 그래서 황망근은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뜨지 못하고 쩔쩔맸었다. 그랬더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토끼랑 대결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서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겨우 토끼에게 벗어난 황망근은 막 이제 집에 달려간 상황이죠.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어때요? 아무 기척이 없어서 엄마의 방까지 들어갔더니 엄마의 얼굴이 어때요? 백지장처럼 그러니까 하얗게 변해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어때요? 주먹밥을 먹다가 모기에 걸려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너는 왜 왔냐? 이랬더니 토끼의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의 대사도 여러분들 보시면 한결같죠? 너 기다리다가 밥 한 덩어리 먹었는데 목이 맥혀서 죽을 뻔했는데 황망근이 와서 그게 빠지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토끼의 소원이 첫 번째가 들어졌다고 여러분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밥만 해놓으면 어떡하냐? 물도 떠났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그 이야기에 황망근의 기이한 체험, 즉 토끼와의 이런 대결, 비현실적인 사건은 마을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다. 그리고 정말 송편을 3번 빚을 만한 새해 3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처녀가 황망근하고 같이 살게 되잖아요. 저희 보셨다시피 그걸 통해서 황망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지문입니다. 그럼 저희 문제 좀 해결해 볼게요. 자, 8번 보시면은 기역과 니은의 소술 효과거든요. 자, 기역과 니은은 토끼와의 그 기이한 대결 중간중간에 민씨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번 보시면 그대로 전달했다 라고 볼 수는 없죠. 민씨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거 답은 2번이에요. 황망근의 말을 전하는 민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사의 서술 대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팥죽 할머니가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씨는 모른다. 민씨가 서술자였으면 모든 것을 좀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역과 니은을 삭제하면 황망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아니죠.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4번 토끼 대결 과정 자체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아니죠. 민씨의 전에 들은 이 말이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오히려 몰입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황망근이 민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아니죠. 민씨가 황망근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답은 8번에 2번이고요. 자, 9번 보시면 각각이 여기서 말하는 이해하는 내용에 대한 공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는 뭐냐면 처음에 토끼가 너는 여기서 죽는답니다. 기이한 체험을 하는 공간이죠.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죠. 마을이 있는 곳이죠. 마을은 주인공이 복귀해야 할 일상적인 공간, 맞는 설명이고요. C입니다. 주인공의 C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황망근 주변에 토끼털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난밤 체험에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D는 마당입니다. 황망근 집 마당이죠. 그래서 아무런 기척이 없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감지하는 공간, 맞는 설명이고요. 마지막 E는 여러분들
우물이죠. 그래서 이 우물 부분은 주인공이 어머니의 요청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죠. 본인이 했던 기이한 체험을 막 얘기하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A와 B는 여기 바로 아래 있죠. 자, A와 B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A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으나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겠죠. 황만근이 2번 반복적으로 전달한 이야기의 내용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찾아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B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긴 해요. 처녀가. 근데 이 처녀가 여러분들 말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4번 다 정답이죠. 자, B의 말은 A 이야기의 일부로서 말이 실현됐다는 걸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즉, 그 A의 이야기의 신뢰성이 높아졌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자, A의 이야기, 토끼와의 기이한 체험, 대결의 이야기가 3년 동안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 공동체의 확신이다. 말의 실현에 대한 틀린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 11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민담적인 요소, 그래서 바보 취급을 받던 황만근이 신이한 존재, 거대한 토끼와 대면했으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의외의 승리를 거둔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민담적인 요소가 어떻게 나오냐? 반복이고 위협적인 어구라든가 그 다음에 입담, 언어의 주술성, 해악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보기의 내용을 작품에 적용시켜서 1, 2, 3, 4,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황만근이 거대한 토끼와 겨루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개는 민담의 일반적인 특성인 거죠.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민담의 일반적인 특성, 맞는 설명이고 2번, 너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을 반복했죠. 반복해서 주술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주술적인 특성으로 비슷한 말을 또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저희가 고전시가에서 구지가나 이런 해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설명들입니다. 자, 3번. 너는 인자 죽었다라고 이제 황만근이 나중에 아침이 밝아오면서 위협하는 부분 통해서 의외의 결과로 황만근의 소원을 토끼가 들어주게 되죠. 이런 부분들도 맞는 설명이고요. 의외의 결과다 이거죠. 그 다음 4번 마지막에 바보자스가 네가 나야지 이러잖아요. 토끼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던 토끼에게 이런 토끼라는 신이한 존재에게 힘적 이런 우위가 바뀐 거죠. 처음에는 어때요? 토끼가 더 황만근을 낳지 않고 이런 관계였는데 나중에는 이 관계가 이렇게 바뀐 거죠. 아침이 되면서 우위가 바뀌었죠. 답은 이제 5번인데요. 어머니가 주먹빵 덩어리를 토해내는 것은 토끼의 주술적 복수가 아니죠. 오히려 토끼가 황만근의 소원,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시는 것에 대한 소원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